반갑습니다. 제25강 투자금과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수익 본 거에 대해서, 여기 돈 많이 들어갔으면 수익이 얼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금액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아무 부질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여기 사례 들어갔는데, 100만 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1,700만 원이 됐습니다. 무려 1,600을 벌었는데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근데 여기 돈을 더 넣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겠냐, 1억을 넣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뭐 이런 거 달고 다니는데 이분이 안 팔리는 시골 땅이 있습니다. 이거 5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더 넣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700만 원이 됐는데 단 하루 만에 5천만 원 됐습니다. 몇 달 동안 진짜 운에 운이 거듭해서 16배를 땄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투자금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한 10만 원 넣어 놓는다. 주식 변동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변동 나오네. 따도 얼마 안 되고 이러도 얼마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뭐 못해도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변동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올라가는데 팔아야 되나부터 해서 내려가면 손절 쳐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작용을 하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인내심이 달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매매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하게 되고 그 후회는 잘못된 판단을 낳으면서 결국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금과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투자금과 심리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앞으로 이걸 토대로 투자금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냐 요거부터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게 결국은 투자금 때문에 분산 투자가 나오는 거고, 분산 투자가 필요 없으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는 몰빵을 하라, 누구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리부터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고 그냥 들은 대로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더라, 그거 가지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부터 찾아 들어가고 왜 분산 투자가 나왔느냐 이거를 알게 되면 왜 제가 중소형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투자금이 적은 분들에 한정해서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다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오늘 투자금과 심리에서 투자금과 심리 변화에 대해서 이런 건 예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면 운전면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하는 거 탐정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탐정사 시험도 6월에 있습니다. 6월에 있는데 이것도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육이 대부분 실사례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운전면허 교육 받을 때 지금도 그게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년 아니고 7년, 6년 됐나? 그 교육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제일 인상에 남냐면 시내에서 애를 쓰고 뭐 쌩 난리를 쳐서 앞에 칼치기 하면서 가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바로 앞에 있더라. 신호 받고 서서 보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도 그래서 무리한 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신호 걸리면 거기서 거기니까. 물론 또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인데 한 12년 전에 친구가 결혼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통영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요 길이 4차선이었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 요 길이 나와가지고 여기 차가 굉장히 막혔습니다. 이때 그때 이거 신호 한 방 걸리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빨리 가자라는 친구와 저는 배운 게 신호 걸려봤자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똑같은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어쨌든 그 운전하는 친구는 굉장히 서둘러서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아까 제꼈다고 생각한 차가 바로 뒤에 있는 거. 교육이 맞았구나. 실생활에서 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살의 한 방으로 두고두고 제 기억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 투자금과 심리 변화는 살해 한 방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 규모를 테스트 해봐야 되고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이건 투자금이 적은 분들에 한정된 거고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이 투자금과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금과 심리 변화는 소액 투자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 담은 건 왜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데 많이 들어가면 꼭 수익이 안 나네? 기가 막히게 소액 투자를 하면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고 계속된 수익에 투자금을 더 키웠더라면 수익이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액 투자를 했을 때 작은 변동에도 심장이 떨리고 서너 번의 손실에 자신감이 완벽하게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져 가지고 아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 지수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코스피 예측 1등입니다. 정말로 그럴 겁니다. 단기 예측조차도 1등인데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선물 투자를 했습니다. 선물 투자해가지고 성과 잘 내고 있었는데 한 방 얻어 터지니까 그 뒤로는 이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심장이 떨릴 정도는 아닌데 이게 투자금 주식을 몇 억씩 투자하는데 여기 선물에 1,000만 원 넣어놓은 게 신경이 더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 초창기에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 이게 더 신경이 쓰이고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 그때 1,000만 원으로 생활비 벌기 그거 할 때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생활비 벌기 할 때 1,000만 원으로 수익 잘 났다가 한 방에 다 털어먹고 그 뒤에 이제 작은 변동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니까 수익 나가지고 요 선물 운용 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달라졌다. 요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수익이 나면 빼야 되는데 수익금을 그걸 더 키워나가니까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30% 얻어맞으면 순식간에 2,100만 원이 되는데 900이 날아가는데 여기서 따서 빼고 따서 빼고 따서 빼고 했을 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적어도 뭐 그동안의 수익을 몽땅 날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더 투자했으면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투자했으면 일찍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게 20만 원이 됐다. 그럼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으면 110만 원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 1,000만 원 투자했으면 한 30만 원 벌고 끝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투자금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후회 거기서 살 걸 거기서 팔 걸과 함께 이거보다 더 투자했으면 이런 거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술자리에서 내가 거기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만 원 벌었잖냐. 근데 내가 거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박았으면 한 2,000만 원 벌었을 건데 아깝다. 술자리에서 그냥 재미삼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진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말 처음부터 큰 투자 금액을 넣었더라면 근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년 올해 신규로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박살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처음 투자하는 분들이 난 처음부터 주식 투자 잘 아니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서 투자할 거야. 자, 1번. 아니면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 조금만 투자해보자. 2번. 당연히 2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1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이고 올해 한 1,000만 원 모았는데 그래 주식하자. 그럼 1,000만 원 다 투입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 자산이 한 10억 있다. 그런 분들 1,000만 원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이걸로 돈 따면 좀 더 많이 넣을 걸 하다가 투자금 추가하고 하다가 고점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집어넣었을 때 폭락해서 한 방에 다 날아간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1,600만 원이 됐는데 땅 팔아서 1억을 추가했습니다. 5천만 원인데 그 갖고 있는 거 5천만 원 더 해가지고 1억을 넣어가지고 한 방에 다 날렸습니다. 그것도 나름 조심한다고 그 들어간 금액 중에서 5천만 원만 투자를 했습니다. 5천만 원 남겨두고. 근데 이게 내려가지고 한 방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사례를 보면 과연 1억을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16억을 만들 수 있었겠나, 17억을 만들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이 달라져서 안 되는 실제 사례를 인지를 하고 계시면 두고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 불필요한 그 후회를 하는 시간 소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그 부분들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교육이고 좋은 지식의 전달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자기조차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과 실제로 투자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나누는 사람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그걸 나누냐? 어쨌든 좀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는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예,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가 뭐 1,000만 원 이상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1억 이상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에 맞춰서 투자금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또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100만 원만 넣어놓고 그 예전에 그 제가 사례 보여드렸듯이 그거 뭐였지? 요 내용 이 가족까지 얼씨구 걔들 돈을 뭐하러 갖다 요거 예전에 그 거침없는 하이킥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계속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걸 에피소드로 다룬 게 있는데 물론 웃기자고 한 거지만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또 반찬값이라도 벌어보려는 가정주부분들한테는 이 100만 원이 신경 쓰이는 금액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냐 없느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도 그만 잔파동이 생겨도 별로 신경이 안 간다. 한 100만 원 넣어놨는데 105만 원이 되든 97만 원이 되든 별 신경이 안 간다. 그러면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파동이 무신경하고 수익이 나도 무신경하고 신경 쓸 만한 수익이 났을 때 그때서야 보는 거. 100만 원이 한 130만 원이 됐다. 이거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신경 쓰이는 수익 금액이 30만 원이구나. 그러면 하루 평균 코스피 하루 평균 변동이 1%에서 2%라고 가정하면 1000만 원 넣어가면 변동이 10만 원, 20만 원이 나오니까 내가 적당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가는 금액, 잔파동에 신경이 쓰이고 수익이 나면 고민을 하고 계속 관심을 보이고 결국 성급한 매도를 하게 되고 이래서 수익이 낮아지는데 요 금액부터는 이제 감당이 사실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저는 언제 이런 걸 느꼈냐면 예전에 제가 선물 투자를 많이 할 때 60계약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반을 쪼갰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120계약인데 이거 하고 나니까 진짜 이건 조그만 변동해도 몇백만 원씩 나오니까. 그래서 언제 이걸 그만뒀냐면 제가 그 선물을 매도를 하고 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장중에 운동한다고.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이 떨어졌다가 제가 갔다 온 사이에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이게 한 8천만 원 수익이었다가 본전이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산에 간 걸 참 후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구나. 이거는 조만간에 경을 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심을 부려서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께 놀부처럼 욕심을 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스크루지가 되라. 근데 욕심을 부릴수록 돈을 잃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욕심을 부렸으면 아마 그때 선물 매매로 진짜 아작이 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깨달아서 뭔가 실행을 했다는 것은 그나마 이제 욕심을 절제를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뤄도 그만이라는 정도하고 신경이 간다라는 거 요거 2가지 잘 구분해가지고 자기가 얼마의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 어떤 고수라도 대출 포함해서 투자를 하면 결국은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포함해가지고 1억짜리를 3억 투자해가지고 수익 냈다. 이것도 유동성 장세에서 아주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한번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습관 더럽게 들어가지고 계속 대출 쓰게 돼 있습니다. 계속 대출 쓰다 보면 결국은 뭐 마이너스 30만 얻어맞아도 원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투자금이 증발을 한다. 요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됩니다. 잔파동의 신경쇠약을 겪고 수익이 나면 신속 매도하고 손실 나면 기다리고 이렇게 됩니다. 진짜 대출을 포함하면 1억 갖고 시작해서 대출금 2억 받아서 3억으로 투자를 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0%를 맞으면 2억 1천만 남습니다. 투자금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또 자기 돈 1억인데 여기서 변동이 하루에 3% 생긴다. 하루에 거의 1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신경쇠약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이것도 금방 반납할 것 같아서 팔니다. 손실 나면 이 돈을 어떻게 손절을 해야 하고 기다리다가 투자금이 증발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를 스스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하지만 대출을 포함한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들의 방법. 네, 분산 투자를 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1천만 원인데 내가 2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종목 몇 개 가져가야 됩니까? 2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1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있다. 종목 몇 개 가져가야 됩니까? 3개. 분산 투자는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1천만 원 감당 가능한데 1억이 있다. 10종목 하셔도 됩니다. 그게 관심을 가지고 전부 다 관리가 된다는 전제로. 그리고 투자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뭐냐면 1천만 원 가지고
뭐 수익을 내봤자 얼마나 내겠습니까? 50%, 한 달에 50% 수익 낸다. 이것도 뭐 비현실적이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한 달에 5% 수익 낸다. 이것도 사실 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를 제외하면. 근데 이걸 꾸준히 낸다라고 하면 한 달 수입이 5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한 달에 50만 원 벌기 위해서 투자에 올인을 한다? 물론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이런 목적까지 포함이 된 거라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조차도 사실 뭐 연습이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게 투자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아무리 연습해도 1억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투자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잘 벌어야 50만 원인데 여기에 무슨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한 종목 사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생업에 집중해서 투자 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들 집중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투자해서 뭐 잘 관리해봤자 돈이 얼마 안 나온다. 두 번째, 여기 시간 할애하지 말고 생업에 집중해가지고 혹시 집중 투자해서 날리면 그걸 보완하고 다음번에 또 할 수 있게 여유 자금을 만들어 나가자. 실패해도 재기 가능하도록.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집중 투자를 해야만 대출 욕구가 감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금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100만 원 사놓고 현대차도 100만 원 사놓고 뭐 이렇게 해서 20종목을 보유를 합니다. 그럼 이거 뭐 더 많이 내렸으면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대출 받고 싶고. 이거 뭐 더 투자하고 싶은데 좋을 것 같은데 제자리입니다. 대출 받고 싶고. 종목이 많아서 돈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대출 욕구가 생긴다. 나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대출해서 레버리지 확 당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분산 투자의 효용이 떨어지는 거. 투자 시간 할애는 사실상 투자금이 적을 땐 낭비입니다. 10억 정도 된다. 10억에 그냥 대충 코스피만 투자를 해서 1년에 수익금이 2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신경 써가지고 5천만 원 수익을 만들 수 있다. 1년에. 그럼 이 3천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때는 투자 시간에 많이 할애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20만 원 벌고 50만 원 번다. 이 30만 원에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낭비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건데 투자금 달라지면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식 공부하라며 그거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업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충분히 다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실패의 태길이 차라리 효율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1,000만 원 모았습니다. 이거 하면 중소형 성장주에 베팅. 그리고 성공하면 뭐 한 3, 4천, 실패하면 싹 없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의 생업을 통해서 다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베팅. 그 전에 성공을 해버렸으면 이거 투자금에 묶어가지고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성공 실패 태길이 1,000만 원 가지고 질척질척하게 투자를 해서 뭐 1,050만 원 되고 이런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성공 시에는 투자금이 증액이 되고 생업 여유 자금이 또 추가가 되면서 투자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는 생업 여유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면 되니까 날리고 나서 그럼 언젠가 성공하겠지. 예,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투자금을 어떻게 늘려왔느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됐지만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뭐 농협에서 1,500 그리고 뭐 국민은행에서 1,800 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썼던 게 4,200? 총 제 기억에 4,2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마이너스 통장이 한 2천만 원 됐습니다. 생돈을 빌릴 수는 없고 마이너스 이자 드릴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해서 총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6,200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당장 갚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투자금에 요거를 같이 엎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대출을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투자할 종목이 많은데 투자금이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마이너스 6,200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시작을 하고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생업에 집중해서.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들고. 근데 이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서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투자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요거는 계속 일을 해서 갚아 나갑니다. 다 갚고 나면 투자금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요만큼 더 빌려서 투자에 넣고 근데 이건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할 만한 규모가 갖춰졌으니까 그렇게 또 해서 벌고 갚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모았다가 중국인 입안에 다 털어 넣어줬는데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늘렸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투자금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0만원 투자하고 10억 투자하고 심리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틀린데 같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10억 투자하는 분이 100종목 투자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투자금의 심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종목당 투자 규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투자금이 커지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보면 투자금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난 한 종목만 사 이제 관심 없어 하는 거하고 이것도 찔끔 사놓고 저것도 찔끔 사놓고 이것도 좋다던데 조금 사놓고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시에 변동이 없습니다. 계좌 잔고가 이게 오르고 이게 내리고 하니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인데 투자금이 적어서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도박판에서 돈을 잃는 호구들하고 같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받은 대출은 돈을 벌어서 갚아 나갈 대출이고 그 갚기 전에 미리 땡겨서 조금 투자 수익을 내보자라는 것과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찔러 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해서 받는 대출과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마구잡이 투자해서. 그래서 대출 받아서 투자금이 늘어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0% 한 방 맞으면 싹 증발합니다. 아니 분산 투자하는데 무슨 한 방을 맞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 분산 투자가 집중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10종목 삽니다. 그러면 오르는 종목 일찌감치 팔아버립니다. 내리는 종목 계속 보유해 나갑니다. 그럼 판 걸로 요거 물타기 하고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또 일부는 올라와가지고 본전돼서 정리하는 거 이것도 여기 타고 또 내려가서 또 타고 하다 보면 제일 나쁜 종목이 결국은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금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진 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자. 개인 투자자들은 100% 신속 현금화가 가능하다. 거래량 적은 종목도 공략이 가능하다. 내 매매가 시세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친다. 집중 매매 가능하고 포트폴리오 교체 마음먹은 대로 가능하다. 투자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요것만 보더라도 집중 투자했다가 오르면 팔고 또 다른 종목 집중 투자할 거 잡아서 잡고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감정적인 매매. 돈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넣었다면 뭐 이런 거. 결국 감정에 영향을 주고 시세 변동에 민감합니다. 투자금이 클수록 수익률에 1위 1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올라가네?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가면 이때 팔걸 또 올라가면 이때 살걸 이러다 보면 그냥 팔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 땄다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기분 팍 잡쳐버리고 하루 종일 그냥 매매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따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심지어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 19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거짓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게 가장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위해서 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대출 욕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더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단점을 막고 장점을 잘 활용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간단한 결론에 도달을 하고 그 결론의 핵심이 투자금이 적으면 집중 투자하고 투자금이 많으면 분산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한 종목당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투자를 해라. 그거는 실제로
진단을 해보면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요약을 해서 투자금과 심리, 투자금이 달라지면 심리가 달라진다라는 거. 매우 상식적인 거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 그래서 소액 투자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고액 투자를 하면 이상하게 잘 안 된다. 당연히 심리가 다르니까. 마치 이런 거. 우리가 그 타짜 영화에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밑장을 빼면 소리가 틀리다고. 투자금이 다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사례 100만 원 넣었다가 수익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됐는데 땅 팔아서 1억 추가해가지고 그중에 5천만 원 넣었다가 한 방에 마이너스 맞고 투자금 다 날렸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커지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은 자기가 얼마에 신경이 가는지, 얼마의 변동에 신경이 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들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분산 투자하라, 이거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쪼개고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집중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금이 적다고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필연적으로 대출로 갈 수밖에 없는 심리 구조가 되니까 더더욱 필요한 거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서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이 나오지 않게끔 계속 제어를 해 나간다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의 핵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